이 소식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별명이 양비예요, 양비. 양정철 전 비서관의 별명이 양비인데요. 어제 양정철 전 비서관이 저희 이 채널A 사옥 근처에 있는 교보 빌딩에서 북콘서트 열었거든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삼철 중에 한 사람이고 최측근 인사인데 이 북콘서트가 어떤 모습일지 많이들 아마 궁금하셨을 겁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좀 모아봤는데요. 영상 보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정철입니다. 이렇게 눈이 오고 그 분위기가 있는 저녁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누가 오셨을까요?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네. 돌아온 양비의 다음 행보는 이렇게 영상이 끝났습니다. 정 팀장님,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다움이 나타났다고 해야 될까요? 어제 뭐 행사장에 한 300명 가까이 모였다면서요? 엄청 났다고 합니다. 사실 근데 북 콘서트 하면 이제 옛날식으로 하면 출판 기념회인데요. 출판 기념회는 사실 정치인으로 입문하는 사람들의 시작입니다. 북 콘서트나 출판 기념회를 하면은 이 사람이 정치인으로 이제 입문하는구나 하고 알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양정철 비서 같은 경우는 정치는 안 하겠다고 하면서도 북 콘서트를 개최했고요. 정말 현 정부의 실세라는 말에 어울리게 많은 정치인들과 그다음에 팬들이 운집을 해서 네. 얼마나 대단한 위세를 과시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좀 이따 나오면은 이제 이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예. 이 행보를 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어떤 그런 걸 파워를 보여주면서도 본인은 비서관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정치는 하지 않겠다, 더더군다나 출마는 하지 않겠다는 걸 얘기를 해서 그럼 과연 북 콘서트를 왜 했을까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정치는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러면 북 콘서트는 왜 했을까라는 물음표가 남는다는 정 팀장의 말씀이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판넬을 한번 보시죠. 어제 저녁 7시 반인가 시작이 됐습니다. 행사가 이 교보 빌딩에서 있었는데요. 양정철 비서관이 딱 이렇게 있잖아요. 아까 노래 부르는 모습도 봤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 소위 잘 나간다는 분들은 어제 이 교보 빌딩을 다 찾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어제 이 북콘서트 현장을 찾았습니다. 임 실장이 양정철 비서관한테 나 직원들 몰래 왔어요 라고 하면서 어제 행사장에 참석했는데요. 관련 목소리 듣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누가 오셨을까요? 우리 임종석 비서실장님이 오셨네요. 오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저는 되게 고맙고 뭐 마음이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뭐 이 선배랍시고 이 정치 없이 떠들고 먹고 살겠다고 책을 냈는데 잘하고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스러워서 오셨겠지만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여기 오셔도 됩니까? 인사 좀 해주세요. 임종석 실장의 북콘서트행 약간 깜짝 방문 성격이었나요, 노 기자? 네, 그러니까 객석을 보다가 양정철 전 비서관이 저기 누가 있다라고 하면서 다가가서 먼저 포옹을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임종석 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 직원들은 제가 여기 온 거 모릅니다. 대통령도 모르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양정철 전 비서관이 대통령 빨리 가서 지켜드려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깜짝 방문을 했는데 그 전에 사실 기자들도 임 실장이 나온다는 것을 거의 행사 직전에 알았다고 해요. 그래요?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등장해서 주변 사람들도 다들 놀랐다는 그런 소문입니다. 예. 자, 어제 이 북콘서트 행사장에는요, 임종석 대통령 실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탁현민 행정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모든 행사는 이 탁현민 행정관이 기획하는 거 아니냐? 라는 실세 행정관 신분이기는 하나 문재인 정부의 실세라고 해야 되겠죠. 탁현민 행정관도 찾았고 조금 전에 MB를 예방했던 한병도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도 찾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찾은 것과 관련해서 양정철 비서관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아까 탁현민 행정관 온 거 보셨어요? 왔어요? 네, 봤던데. 왜 왔습니까?
한두 쏙이 오셨는데 한두 석도 왔어요? 네, 나 못 오시니까. 봤어요. 임 실장은 아까 눈에 앞에 띄니까 봤고 바쁜 분들이 보고 왜?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왔는지 자기 몰랐다는 거잖아요. 양정철 전 비서관 얘기는. 정말 그럴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말 믿지 않습니다. 탁현민 행정관이 온 것만 봐도 기획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청와대의 모든 기획을 하는 사실은 비서실장 정말 대통령만큼 그 중요한 자리인데 자리를 비우기가 쉽지 않고요. 지금 얘기한 대로 청와대 직원들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청와대 직원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렇지만 양정철 비서관은 사실은 예상은 하고 있었다. 어쩌면 귀뜸은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무슨 행사를 하나 하는데 청와대에 누가 오셨더라고요. 근데 온 줄 몰랐습니다. 그 맨 뒤에 있으면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바쁜 중에 누군가 귀뜸을 받지 않으면은 네. 그 자리에 있는데 제일 먼저 이렇게 세워서 인사를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저것은 두 사람이 별로 친하지 않다라는 그런 불화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잠재우기 위해서 일부러 저렇게 하지 않았나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물론 뭐 양정철 전 비서관 얘기대로 정말 몰랐을 수도 있겠죠. 다만 이제 합리적 의심이 좀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제 정 팀장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자, 그런데 어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찾아가지고 양정철 전 비서관과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면서요, 강 기자? 예, 그렇습니다. 우선 뭐 동창회 잘 나가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나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많이 외로울 텐데 타지를 돌아다니는 정철이 형이 씩씩하게 잘 견뎌서 감사하다 하면서 여기를 주목하세요. 몸 잘 만들어 두세요라는 몸 잘 만들어 두세요. 이것 때문에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도 분석이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몸을 잘 만들어 두라는 거냐, 앞으로 활발하게 활동할 그런 예고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인데 사실 그래서 이제 뭐 지방선거에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양정철 전 비서관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었거든요. 뭐라고요? 정치 선출직 공직은 하지 않을 거다. 출마할 일도 없을 거고 정치할 일도 없다. 저는 끈떨어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네. 지난 12월에도 이제 이런 인터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잉크가 마르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재차 강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몸 잘 만드세요, 형님.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어제 이 북콘서트 현장에는요. 이 청와대에 몸담고 있는 이 세 사람뿐만 아니었습니다. 자, 보시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요즘에 매우 바쁩니다. 서울시장 지금 출마를 준비하고 있죠. 또 한 인물. 바로 마찬가지로 3월 달에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나선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어제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서울시장 출마 준비하고 있죠. 또 한 분 있습니다. 이번엔 여성입니다. 양양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어제 행사장 찾았어요. 지금 광주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자, 노 기자, 이 세 사람이 여기 찾은 거는 그냥 시간이 남아서 찾은 게 아니겠죠, 당연히? 네, 그렇죠. 왜냐하면 세 사람이 지금 다 친문을 자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의 복심이자 그의 어떤 이제 생각을 좀 대변해주는 인물을 찾아간 게 아니냐. 여기서 뭔가 눈도장을 찍고 뭔가 말 한마디 나누고 예를 들어서 양정철 전 비서관이 한마디라도 해줬을 때 그게 어떤 이제 당심이라든지 실제 선거에 미칠 영향력을 생각해서 예. 문심 잡기에 나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양정철 비서관이 지금 뭐 야인으로 남아 있긴 하지만 실제로 선거판에 미칠 영향, 문심을 대변하는 인물이라는 걸 민주당 의원들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요, 이 박영선 의원이 어제 이 행사장을 찾은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양정철 전 비서관과 관련해서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밝힌 게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나눠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나눠본 적 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그거는 제가 이렇게 뭐 공개석상에서 얘기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멘트는 아니더라도 뭐 응원을 좀 해주셨다든지 이미 한번 언론 인터뷰에서 양비가 저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 고맙다, 뭐 이런. 그것 이외에는 제가 더 깊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박영선 의원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이 행사장이 또 좀 더 사람들로 찰 겁니다. 이 여섯뿐만 아니라 또 있었습니다. 또 있었습니다. 자, 지금 서울시장에 출마할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도 어제 행사장을 찾았고요. 또 한 인물, 삼철 중에 한 사람이죠. 양정철, 전해철, 이호철 전 수석은 어제 불참을 했는데 전해철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지사 지금 출마를 선언을 했죠. 이렇게 찾았는데
강 기자, 이 두 사람과의 양정철 전 비서관도 그 만남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예, 네. 우선 뭐 제가 좀 더 부연 설명해드리자면 양정철 전 비서관이요. 일단 지방선거에 출마는 안 하겠다고 했지만 경선 과정에서까지는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 후보가 정해졌을 때 그 당을 위해서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가능성이 열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후보가 정해지면 혹은 가닥이 정해지면 여기에 화력을 좀 지원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고 예. 개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능성을 열어준 건데 사실상 지금 뭐 보시는 뭐 아까 보셨지만 여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사람들 역시 예. 이번에 그 양정철 전 비서관을 만났는 게 뭐 기본적으로 뭐 어떤 홍보 문심을 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좀 약간 끌어당기는 그런 행동일 수도 있겠지만 네. 한편으로는 양정철 전 비서관이 어떤 뭐 청와대의 그런 위중을 지방선거 후보군에게 좀 전달을 하거나 좀 그런 소통의 그런 하나의 그런 통로로 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 어제 이 양정철 전 비서관이요,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걸 읽고 정 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면됐으니 하고 싶은 것 하세요.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 다른 사람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일컬어지는 양정철 전 비서관의 저 얘기가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정 저는 팀장님?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 서울시장은 나가지 마라. 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울시는 사실 민주당의 경선이 그 본선만큼 치열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본선만큼 치열한 그 경선 과정에서 뭐 정리를 하는데 양정철 비서관이 좀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정봉주 의원은 대선이라는 더 큰 어떤 그걸 내밀면서 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좀 양보하라 그런 메시지를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것이 청와대나 대통령의 메시지냐? 저는 예.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예. 아직은 대통령이 어떤 지방선거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나 이런 마음을 드러낸 것은 아니고 양정철 비서관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차원에서 나온 얘기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또 하나 좀 정정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판넬 한번 잡아주실까요? 전해철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은 어제 이 북콘서트 행사장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양정철 전 비서관이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 따로 만난 인물이라는 것을 바로 잡고 다음 소식을 짚어볼 텐데 네. 노은지 기자가 왠지 나한테 뭔가 하나 질문을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여권 인사들이 상당히 지방선거를 위해서 열심인 것 같은데 네. 뭐 한국당이나 하여튼 야권은 좀 분위기가 안 사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지역이 한 곳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